근데 거의 100평이 넘고 지하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. 근데 이 집을 짓다가 이 부모님한테 뺨을 맞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내용들이 특히 내가 깜빡 잘못하면 큰 돈을 날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놓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특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건물을 지을 때, 집을 지을 때는 팀 플레이어가 딱 3명입니다. 첫 번째, 건축가, 설계를 하는 사람이죠. 두 번째, 시공사, 건물을 짓는 사람이죠.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어가 이거를 중심을 잡고 이끌어가는 건축주입니다. 이 세 시공사, 건축가, 건축주가 각자 원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. 어떻게 다르냐면 시공사는 이걸 하는 목적은 제일 큰 게 이윤 창출입니다. 건축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설계비를 이윤을 남기는 부분도 있지만 이 건축가는 포트폴리오를 남기기 위한 것, 이게 중요합니다. 근데 건축주는 사실 뭐 단순합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예쁜 집, 그러니까 다 만족하고 싶은 거죠. 가격도 좋아야 되고 예뻐야 됩니다. 그리고 뭐 더 하자면 효율적이고 기능이 좋은 집, 단열이 따뜻하고 그리고 동선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정제가 돼 있으면서도 보기에도 예쁘고 내부도 예쁘고 외부가 예쁘고 조경도 잘 돼 있어야 되고 하자도 안 나야 되고 비도 안 서야 되고. 근데 그러고 보니까 바라는 게 많게 되죠. 저도 건축주 역할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 시공에 대해서 다 따지고 들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제 손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아니면 설계를 다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건축가한테 맡겨놨는데도 건축가를 내가 못 믿고 내가 설계를 하나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치수를 하나하나 다시 정하거나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다 관여해서 내가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면 오히려 그 전문가 역량을 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믿어주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피드백을 주면 됩니다. 내가 결정을 해야 되죠. 결정을 하려면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내가 평면도라든지 형태만 봤을 때는 내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안목이 있으면 그게 좋은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건축 여행을 가는 거죠. 저도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이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잘 지은 집은 뭔데? 이 집들을 봐야 나한테 맞는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. 아파트라 이런 거랑 다르게 설계하는 집은 완전히 나한테 맞춤형인 거죠. 그냥 선 이렇게 그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. 현대 모던 건축에서 가장 회자가 많이 되는 사람, 바로 르꼬르비지에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. 본인 스스로 한 거는 첫 작품이에요. 이 집을 보러 갔었습니다. 이제 유명하지도 않은데 큰 건물이나 이런 걸 맡길 리가 만무하잖아요. 첫 작품의 그 의뢰인은 누가 될까요? 그렇죠. 맞습니다. 부모님입니다. 그래서 이 집은 부모님을 위해서 르꼬르비지에라는 건축가가 지은 집입니다. 근데 거의 100평이 넘고 지하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. 근데 이 집을 짓다가 이 부모님한테 뺨을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보시면 작은 집이 아니고 저택이죠.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. 여기도 굉장히 큰 작품이고 이걸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. 스위스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또 명물 관람하는 장소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패작입니다. 왜냐하면 이 건축주의 의도, 이 건축주가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작이라는 거죠.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.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만족을 안 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집을 보러 갔습니다. 이 집의 건축주는 놀랍게도 이 집의 건축주와 동일한 사람입니다. 딱 여기에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차 타고 이 동네에 딱 갔는데 호수가 쫙 펼쳐지고 산이 이렇게 있고 구름이 산허리에 걸려 있어요. 그 호수가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. 에메랄드 색깔에. 그리고 거기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했지만 이 지금 도로, 여기가 도로 레벨인데 이 도로 레벨에서 보면 여기 위에 부분밖에 안 보이거든요. 집도 정말 작아 보이고 굉장히 단촐해 보입니다. 근데 저는 이 작품을 감히 말하건대 이 르꼬르비지의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제 느낌은 개인적으로 갔을 때 너무 저는 좋았거든요. 왜 좋았냐면 큰 집이 아니지만 이 안에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 사람이 얘기했던 5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필로티, 그리고 두 번째가 파노라마 창, 세 번째, 네 번째가 자유로운 인면, 자유로운 평면, 그리고 5번째가 옥상 정원이거든요. 이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. 필로티, 파노라마 창, 자유로운 인면, 자유로운 평면, 그리고 옥상이가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집은 아까 그 집과는 다르게 르꼬르비지에가 돈이 없을 때 지었어요. 이게 설계도인데 이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여기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. 이걸 설계도를 미리 그려놓고 땅을 보러 다녔던 거죠. 어떤 건축가들을 만나시면 좋냐면 절박한 건축가들,
그리고 오히려 조금 작품이 아예 없으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작품이 조금 많지 않은 건축가들인데 내가 너한테 그래도 한번 맡겨본다 라는 건축가를 만나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자기의 정말 100%, 120%의 잠재 능력이 나옵니다. 왜냐면 난 이걸 잘 그려야 되니까.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선 하나 그을 때도 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. 이 건축가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셌어요. 이 동선의 최적화를 만들어낸 거죠.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. 이렇게 여기다 담을 쌓고 여기에 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것도 그 외부 탁자를 콘크리트 부으면서 같이 만들었어요. 그 심지어 어떤 부분도 있냐면 그 옥상정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꺾여진 조그맣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. 콘크리트로. 그게 뭐냐면은 고양이가 앉아서 그 호수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다 만들었어요. 이 공간이 사실은 엄청나게 높지도 않고 가면 굉장히 아늑하거든요. 이 집이라든지 이 문을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높이도 굉장히 뭔가 낮아요. 근데 이상하게도 그 문을 열고 지나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없거든요. 딱 떨어지지 않는 치수에 하지만 신체 비율대로 만든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은 가구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. 여기 이거는 왜 가장 성공적인 건물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기 건축주 분께서 부모님께서 그 아버지는 좀 안타깝게 다른 병으로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여기서 90세가 넘게까지 사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집을 가서 뭘 느꼈냐면 큰 집이 필요가 없구나.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. 치수나 사이즈가 다 나한테 맞고 이 규모도 나한테 맞는 우리 집 여기 살 사람들의 딱 규모에 맞는 최적화된 공간이 오히려 관리하기도 편하고 나를 살리는 집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. 르꼬르비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집은 사람을 위한 기계다. 그러니까 살기 위한 기계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집이 오히려 더 만족할 수 있구나. 여기는 이제 빌라 사부아라는 그 집인데 필로티, 파노라마 창, 자유로운 인면, 자유로운 평면, 그리고 옥상 정원 이 5가지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엄청 큰 공원 같은 숲 안에 가운데 이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요. 이 건물이. 이거는 이제 르꼬르비제 센터입니다. 그래서 이제 거의 사후에 이제 완공이 됐는 건물입니다. 1층, 2층 그리고 옥상입니다. 옥상을 이 지붕이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거죠. 여기를 가보고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죠. 옥상 정원이 있어야 되겠구나. 이런 거를 겪어보면은 내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실제로는 지붕이 없는 옥상은 이제 쾌적하지가 않는 거죠. 얘는 지붕이 있잖아요. 옥상을 만들 때는 이제 지붕이 있어야 되는구나. 이거는 이제 다른 건축가인데 훈데르트 바서라고 이거는 리조트예요. 건물이 좀 특이하죠. 모든 것들이 다 곡선이에요. 직선이 거의 없어요. 이 내부 공간이 이렇게 안 돼 있고 복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고 복도 다 꼬불꼬불합니다. 그리고 재밌는 것은 창의 모양과 형태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실제로 공사를 할 때 여기 심어져 있던 나무를 그대로 올려갖고 여기다 위에다 심었어요. 파괴하는 것이 없는 그런 건축이죠.